상대소득 가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역시 스토리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듀젠벨이라는 분께서 상대소득 가설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상대소득 가설은 일반적으로 어떤 소비론의 전체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좀 번외적인 이야기예요.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한 사람의 소비자는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인들이 살아오던 패턴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또 친구들도 있고 또 주변의 환경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소비가 이제 그 변화하려면은 그게 급작스럽게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소득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게 장기화될지 단기화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의 평판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평판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하던 소비 패턴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바뀔 수 있겠어? 비가역성이라고 불러요. 비가역성. 갑작스럽게 크게 바뀌기 어렵지라는 것이 바로 이제 상대소득 가설의 기본적인 컨셉이 되는 것인데, 그 개인의 소비의 기준은 가장 소득이 높았던 적 있죠? 예, 그 점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거예요. 내가 쓰던 패턴이 있고, 뭐 내가 이제 뭐 월급, 임대료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좀 그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면 쉽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프를 좀 보려고 하는데, 장기적인 소비 궤적의 흐름은 있다고 합니다. 소비 궤적은 있는데 현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Y0 수준을 기준으로 요 정도 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소비 수준이 C0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다. 만약에 내가 소득이 줄어드는 충격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장기화될지는 잘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소득이 줄어드는 충격이 발생하게 된다면, 소득이 줄어드는 충격이 Y1으로 떨어지는 충격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즉시 나의 소비도 나의 소득 수준과 어울리게 보내는 건 어렵다라는 거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줄긴 줄여야 되는데 이 흐름 자체를 갑작스럽게 변화시키긴 어렵다. 이게 바로 단기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소득이라는 것은, 상대소득 가설이라는 것은, 여기서 상대가 의미하는 거는 해왔던 나의 어떤 이제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 박스 안에 봐주시면 전시 효과라고 있습니다. 전시 효과라고 있는데, 일단은 그 증가하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고 감소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는데, 감소하는 경우라면은 요 단기 경로에 나타나는 이 직선이 의미하는 거는 본인의 생활 수준을 말해요. 본인의 생활 수준, 주변과의 평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었을 때 급작스럽게 변동시키긴 좀 어렵다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소득이 지금 줄었어. 대출을 받아서라도 기존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게 소비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적어도 단기 경로로는 요 정도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요 정도 흐름으로 이제 소비 수준이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단기. 하지만 그렇게 감소한 이제 소득 수준이 계속 지속이 되고 유지가 돼 버리면은 계속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는 없겠죠. 계속 뭐 대출을 받아서 빚쟁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본인의 수준을 인정하고 이제 친구를 바꿔요. 예전에 친구들은 소득이 높아서 모이면은 막 낚시도 가고 또 막 돈 들어가는 여가 레저 막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안 되고, 내가 이제 Y1이라는 소득이 장기화된다면은 거기에 또 소비 수준을 맞추겠다라는 것입니다. 소비 수준, 생활 수준을 좀 낮춰요. 낮추면은 요점으로 이제 떨어지는 게 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수준에 또 맞춰요. 본인의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면서 새로운 단기 경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이에요.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했었대요. Y2로 증가하는 소득 증가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의 생활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막 떵떵거리면서 소비하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뭐 기껏해야 바뀔 수 있는 소비 수준이 단기적으로는 요 정도만 살짝 올라가는 정도인데, 또 월급이 늘어난 채로 또 계속 유지가 되면은 내 친구를 바꿔버려요.
생활 수준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거 기준으로 계속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다시 한번 또 떨어질 수도 있죠. Y2로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갑자기 못 바꾼다는 거예요. 갑자기 못 바꾸지만 장기화되면은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렇게 단기에 바꿀 수 있는 경로를 이제 점진적으로 낮출 것이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상대소득 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경제학 자체에서 상대소득 가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행태경제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행태경제학. 이제 표준 미것이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은 내용이고,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가끔 킬링 문제들이 존재하잖아요. 한 문제 정도는 좀 엉뚱하게 모르는 문제를 가끔 출제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노무사 경제학 또는 간편 경제학 그쪽에서는 또 다른 과목에서 살짝 배우는 거랑 엮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끔 출제가 되고, 우리는 추후에는 문풀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도 독특하니까 봅시다 하면서 이제 점검하는 정도,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미시적으로 미분, 미시적으로 한계 소비 성향, 장기 한계 소비 성향, 단기 한계 소비 성향, 자, 이런 개념으로 점검하고 접근하는 것을 보통 우리의 목적으로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떤 행태, 행동, 밸런스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면은 치밀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거시경제학의 소비이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에서 보기로는 하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대 소득 가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되겠고, 또 혹시 모를 상황이 또 존재할 수 있으니 용어상으로만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는 걸로 커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전시 효과. 이 다른 집단과의 소비 행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나의 소셜 포지션을 좀 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동료 집단의 평균 소득이 Y0일 때 자신의 소득도 Y0면은 그래프의 이 제로점에서 소비를 유지하게 되는데, Y1으로 증가하면은 일단은 이 원선에서 체면 칠해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써버려요. 굉장히 좀 수학적인 느낌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Y2로 왼쪽으로 감소할 때에도 동료, 본인 친구들,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서 적당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많이 줄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생활 수준을 고려한 단기 궤적은 존재하지만, 하지만 지속되면 유지할 수 없다. 밑에 박스를 다시 또 봐주시면요. 한편 자신의 소득이 Y0이고 현재 이 제로일 때 뭐 Y2로 감소했어요. 소비는 비가역성으로 인해서 이런 점을 잠깐 거칠 것이지만 유지할 수는 없다. 장기화되면은 친구를 바꿔야죠. 주변의 환경을 바꿔야 되고, 또 사교 모임도 클럽을 다시 한번 다 바꿔줘요. 예전에는 돈 들어가는 사교 모임, 골프 모임 했다가 이제부터는 돈이 좀 덜 들어가는 사교 모임으로 바뀌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비가 떨어집니다. 또 그 점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왔다 갔다 궤적이 나타나는데, 요거 그림 궤적만 잠깐 볼게요. 그럼 소득이 계속 떨어지면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이거 톱니 모양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한 번에 못 가니까 가서 장기화돼서 떨어지고, 또 망해서 장기화돼서 떨어지고,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소비 패턴이 움직이는 이 효과를 보고 우리는 진짜 톱니 효과라고 부릅니다. 톱니 효과. 레쳇 이펙트라고 부르죠. 톱니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망가? 전시 효과 때문에. 그러면 어떤 궤적으로 움직여? 톱니 효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